많이 쉬셨나요?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가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작가토크 해주실 작가님은 박경원 선생님이십니다. 제주도에서 오셨고요. 지금 동부에 있는 5월 미술관에서 데콜 난감이라는 전시명으로 5월 31일까지 하나를 전시하고 계십니다. 5월 31일까지 꼭 한번 전시에 들으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박경호입니다. 지금 그 5월 갤러리 5월 미술관 거기에서 31일까지 이제 전시가 남았는데 제주, 서울, 광주 똑같은 작품으로 세 군데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먼저 끝났고 광주하고 제주는 전시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하고 좀 맞아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큰 여백, 아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4.3 요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4.3이라는 말이나 또는 어떤 것인지 대충은 알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4.3에 대한 오해가 지금 남아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유일하게 역사적 청산, 법적, 제도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4.3입니다. 한반도는 사실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그 죽음의 밭이죠. 파기만 하면 뼈들이 나오고 어느 한 곳이 덜하고 더한 곳이 아니라 할 정도로 우리 그 동학이후 130년 동안 이루어진 현대사가 사실은 한반도를 죽음의 밭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적 시간을 거쳐온 것이라고 보는데 제주도에서는 그게 4.3이고 광주에서는 5.18이고 경산 코발트에 가면 6.25 학살이 있고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쯤 되면 지금도 멀었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4.3이 지금 60주년 때부터 60년이 지나서 한 갑자가 지나서야 법적 제도적 절차가 당위적으로 제대로 좀 작동이 됐고 지금 배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4.3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4.3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다른 역사적 사건의 이런 처리 방식도 정부는 하나의 그 모델링을 케이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4.3을 아주 모범적으로 국가 수반이 사과를 하고 광주만 해도 진상조사 보고서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처음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어떤 물론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제 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서 후속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또 평화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한 번쯤은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외형적으로는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그 4.3의 가장 마지막 고비였다는 군사재판이 불법 군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남아있는 법적 처리가 된 재판, 즉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통해서 수행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지구 형무소로 나와서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15년 이렇게 수행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6.25 전쟁 발발하자마자 이승만의 명령에 의해서 일시 학살당해서 안매장 당했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형무소에 분산 수용됐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땅 속에 지금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경산에도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권력구리도 묻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지금 것들을 어쨌든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받아서 진짜 너희들은 그 당시에 죄인이 아니었냐라는 이 논리를 못 넘어서다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지만
일단 그게 통과가 되면서 마지막 고리가 풀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4.3 희생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법적 그 비용, 그러니까 원래는 배상인데 정부에서는 배상이란 말 주고도 안 쓰죠. 그래서 보상이란 말을 써서 아주 못마땅합니다만은, 그래도 1억 미만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 상황으로 보면 4.3은 이제 어느 정도 역사청산의 제도적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수계급이라는 법적 용어로 갇혀있는 존재들이 아직 있습니다. 갇혀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법 밖에 존재하거나 예외적 상태에 있거나, 사상 쪽 학술 용어로는 배제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법 외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법이 생김으로 해서 법 밖에 서게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4.3 항쟁의 무장항쟁을 주도했던 주도 세력, 그 당시에 가장 정신머리 똑바로 박히고 분단을 반대했고 탄압에 저항했던 총든 사람들이 지금 수계급 빨갱이로 제외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동학에서 전봉준을 드러내버린 거고 5.18에서 윤상원을 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외형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4.3 납품만 쭉 오래 해온 셈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되면서 유족들 그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인생의 일종의 결론을 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도 하고 했지만, 그 이면에 그를 바라보면서 평화공원에 그 위패 하나 올리지 못하고 강명배 이름 하나 올리지 못하고 희생자 신고서 한 장 쓰지 못한 법외자들이 있다는 것을 내내 옆구리가 쓰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해서 그것만 주제로 해서 전시를 준비한 게 이번 전시입니다. 그래서 백골난망이란 말을 좀 비틀어서 백골난감한 상태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취지가 이번 전시의 테마죠. 이제 대충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림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수계급 재심 청구서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저게 4.3 군사재판 재심 청구서라는 게 공식적인 그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 서류 제목을 이걸 수계급으로 바꿔서 백골이 총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또는 법이라는 이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제도 앞에 항의하는 이런 의미에서 새긴 거고요. 마지막 재심 청구라고. 요거는 그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 첫째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 무죄, 아까 말한 불법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무죄로 됐던 아주 환호했던 그 법정인데, 광주 출신 장찬수 박사가, 판사가 처음 얘기를 했죠. 그때 했을 때 저 법정은 사실은 유족들에게 마지막 비상구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떠올라서 법정 밖에 못 들어가는 백골들의 이미지를 한번 새겨봤고요. 그 사상평화원은 2008년 개관했는데, 개관하자마자 극우파들이랑 성우회 그 군인 출신들 단체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해서 빨갱이 명패를 내려가가지고 실제 위패공안소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한 10여 개 이상은 내려졌어요. 그래서 유족들의 자진철회라는 형식으로 했지만, 그건 회유를 통해서 더 강한 빨갱이 소리 들으니까 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진 건데, 그 자리가 지금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느 날 자기 자리 찾아온 무장대 청년의 백골을 한번 넣어서 내 자리눈이라는 이런 작업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요게 이제 2019년 1월 17일인가 그때
텔레비전에 그 방송되던 그 사진 장면을 그대로 판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이사이에 백골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러한 장면이 지금도 매주 판결 날 때마다 뉴스를 덮어요. 제주도에서는. 오늘은 뭐 34번째 무죄 재심 청구가 결론이 났고 뭐 몇 명이 이번에 무죄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텔레비전에 거의 한 3년째 계속 그 무죄 선고 내릴 때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모자인데, 이분은 나이가 90이고 이분은 70이에요. 그래서 당시 무장대 해수 활동가의 미망인이죠. 미망인이고 이 아들은 유복자죠. 뱃속에 있던 아버지 얼굴도 못 본. 근데 이분들은 이 앞에 텔레비전 안에서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다 막 환호하는 나이든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아들은 소주를 훌쩍이고 어머니는 머리를 쥐어뜯는 이런 가족들이 지금도 수십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하는 게 이번 전시의 큰 취지인데, 그런 걸 한번 새겨봤고요. 이것도 뭐 재심 청구 시리즈로 해서 만든 거고, 요거는 아까 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이라고 해서 15,000기 정도의 위패가 되어 있죠. 원래 4.3은 지금 3만 명의 희생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숫자를 정확히 지금 뭐 행불인데 보면데, 그 근거는 4.3 이듬해 49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했을 때 5만 명이 사라져요. 인구. 50년에 하죠. 50년에. 인구가 5만 명이 사라져요. 5만 명 사라진 사람 중에 부산이나 부산 영도 또는 일본 오사카 등지로 나간 사람들 한 2만 명 빼고 얼추 맞춘 게 3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신고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옆에서 보증서고 증언해줘서 인정된 희생자가 14,900 몇 명 정도 됩니다. 그 위패가 이 봉안실에 있거든요. 여기에. 거기 있다가 아까 내려진 것도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빨치산 청년들이 들어가 왔는데 자기 명패 없는 걸 보고 황당한 여러분들 한번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새겨봤고요. 요거는 이제 3만 명의 학살을 상징하는 백골과 이 동백꽃을 사실은 그 강요배 화백의 동백꽃이다라는 민중항쟁전에 나온 그 그림에서 사실은 상징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주 4.3에 하면 동백이고, 그 배지도 제가 직접 디자인도 해서 이 동백을 상징화시키는 나름대로 한 20년 하니까 사람들이 상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이거는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꽃이지만, 제주에서는 겨울에 한 계절 피는 게 동백과 수선이에요. 11월에서 한 이듬해 한 2월 말까지. 근데 이 시기가 1948년도 제주 4.3 초토화 작전 기간하고 겹칩니다. 이 시기에 104개 마을이 사라지고요. 4만 가옥이 해체가 되고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3만 명 중에 80%가 이 시기에 학살을 당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지옥의 섬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기가 동백 피는 시기하고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건 제주 민속 무속이라는 그 붓할 때 보면 그 시기가 또 1월달이에요. 음력 1월달. 그때 이제 무당들이 꽃 들고 구슬할 때 드는 꽃이 동백이에요. 왜냐면 가지 붙어 있는 꽃은 동백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붓하는 무속에서는 이 동백꽃을 환생꽃이라고 칭합니다. 환생꽃. 그래서 죽은 영혼도 살려오고 생명꽃이라고도 하고. 처음에는 학살을 상징하는 꽃이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 수계급까지 해결이 된다면 동백은 이제 환생꽃으로서의 의미가 더 얹혀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새겨봤습니다. 요거는 영화 파묘 아시죠? 묘파하는 거. 여기 국립묘지에는 이승만 묘를
그 당시 무장대에 가서 판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거의 스탈린에 버금가는 학살자잖아요. 저 사람은 근데 지금 국립묘지에 왕릉처럼 지금 누워있어요. 그래서 난 그것만큼은 좀 못 봐주겠어서 저 잘 누워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찾아가서 삽질해서 좀 파는 겁니다. 불북산이 제주도 뭐 황해도 구월산, 지리산, 무등산, 제주도 한라산이 불북산에 2층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상징을 해서 산의 지층 밑에 많은 죽음이 있는 거를 새기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사람만 죽은 걸로 해서 제주공항 밟을 때 삐삐선에 묶여가지고 있는 실물 사진을 토대로 해서 새긴 판입니다. 어떤 추도비는 이게 제주도 최초의 학살자인데 박진경 대령이라고 경남 남해 사람인데 미군정의 주구죠, 주구. 결국은 1차 초토화 작전에서 한 6,000명을 한 달 사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던 악랄한 양반인데 결국은 애국군인 문상길과 그 부하들이 의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해서 제명에 못 갔는데 문제는 이 양반 공로비가 지금도 제주도에 주도비가 있어요. 남해에 가면 동상도 있고요. 남해 것도 부셔야 되지만 이것도 부셔야 되는데 이거 못 부셔가지고 좀 참담해서 새겨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평화공원에 가면 그 행불인 묘역인데 우리 후배 작품인데 고민석이라고 청동 작품입니다. 이거 원래. 근데 그 반대쪽에 다 끝나갔구나. 큰일 났네. 많이 나왔네. 그런 생각이 나서 새겨본 거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전시 보세요. 네. 5분이면 끝난다. 요거는 이제 70년 만에 귀가인데 그 제주공항 발굴해서 지금 반은 발굴하고 반은 못했는데 활주로 밑에 389 정도의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DNA 조사를 했어요. DNA 조사해서 몇몇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화장돼가지고 돌려지기도 했고 또 거기 그 봉안실에 봉안되기도 했는데 이 할머니는 90이 넘어서 머리 빠지니까 빠마 해가지고 한 그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와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이 유해와의 거리가 7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런 거 앞에서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근원적인 좀 질문 같은 게 생겨서 한번 새겨본 겁니다. 이것도 뭐 같은 거고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4.3이 이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민중항제, 동학농민혁명 있잖아요. 4.3이 없어서 이 양반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새길 거냐고 했더니 사사평화공원에 가면 백비라고 있습니다. 백비. 그게 이제 글씨가 없어서 백비라 그러는 거예요. 빈백자. 그걸 세워서 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4.3 인민항쟁이라고 그 당시 말로 써놔서 세운 거 새겨봤고요.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요번 개인전 준비를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새기는 거 끝내서 찍으려고 하는데 계엄이 터지네요. 그래서 2달 동안 작업 못 해가지고 결국 쫓겨서 또 했죠. 쫓겨서 했는데 그 키세스 치위대 밤새 유튜브로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 매달려 살 때니까 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새기자 해서 마침 우리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환자를 과거가 현재를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도 같아서 한번 그때 새겼던 거고 이건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새긴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그 동학 230년 만에 남태령을 넘나 이건데 이 남태령 이 사건이 있는 날 그 전봉준 투쟁단에 그 SNS에 올린 글에 여기 보면 여기 그 2024년 오늘 바로 여기 남태령이 우금칩니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12월 달이 130주년의 마지막 달이죠. 그래서 얼핏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준비된 나무가 다 떨어져서 막 뒤져보니까 한 4장 정도 남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요 화승총 든 동학백골하고
용원동이든 2030 아이들의 행렬을 좀 세개하겠다 싶어서 마지막 남은 나무에다가 나무 더 있었으면 이게 한 2배 정도 거려질 그림인데 저는 이제 총과 뼈로 봤을 때 화승총은 동학이고 4.3은 M1이고 5.18은 카빈입니다. 총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화승총, M1, 카빈 이렇게 하려다가 나무 4m 모자라서 저걸로 끊는데 어쨌든 간에 이 130년의 기간이고 그 130년 기간 동안 총군 독립전쟁 말고요. 총군 혁명은 요 3개예요. 동학, 4.3, 5.18. 그래서 그런 것도 맞아떨어서 했는데 요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근데 전날도 밤새 적어봤죠. 근데 나는 그 차 보내는 방식도 모르고 뭐 커피 보내는 것도 모르니까 새기는 걸로 보답하자 해서 그래서 이 2개는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그 계엄의 밤을 지나면서 새기게 된 작품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 내 작품에서 이번에 테마는 아직도 법 외에 문 밖에 서 있는 법정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재심 청구해라라는 나름대로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예전에 소원했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다시 재심 청구를 해서 수계급이란 말을 없애고 그들이 항쟁이 주의하게 되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동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됐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작가 토론 발표해 주실 작가님은 김경화 작가님이십니다. 김경화 작가님은 이제 5월 미술제에 민중의 태극이라고 하는 큰 패블릭 작품을 내주셨습니다. 김경화 작가님 오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화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타이머를 누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등 갤러리에 지금 참여 중인 작품인데 그 무명천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느질을 민화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그것들을 다 이제 이어서 새롭게 이렇게 펼쳐서 무한 확장되는 그런 형태로 태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태극기라는 게 진짜 많이 좀 일종의 오염이 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진정한 어떤 우리 민중들의 태극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들었는데 태극의 방향이 지금 우리 태극기하고는 반대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우리 여기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회원들하고 이렇게 그 혈서로 쓴 태극기를 봤을 때 제가 표현한 그 방향이고 여러 가지 이제 태극의 어떤 그 방향 자체도 지금과는 또 다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런 우리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저기에 넣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한 우리 민중의 그런 태극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했는데 이 작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를 했을 때는 천들이라서 사실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느질을 어떻게 보면 실도 엄청 약한 가늘고 어떻게 보면 힘없는 건데 그게 바느질로 엮였을 때 서로 양사방으로 이렇게 바느질이 엮여지면서 엄청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어떤 민중 같다.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연대했을 때 어떤 그런 강인해지는 그리고 합대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 보면 뒷면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작품 보면 항상 앞면, 우리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앞면만 주로 본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약간 고정관념이 있다면 저는 뒷면도 함께 보여주고 싶고 그 뒷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이면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그림자까지를 좀 함께 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마침 전시 오픈 때 이제 그 광주 서구문화원장 정인선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좀 자료를 드렸더니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글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남는 거는 작은 것들의 연대라는 이 낱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어떤 것들을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뭔가 크게 이렇게 하지가 않고 뭔가 작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단어를 보는 순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저 단어에 들어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작년 130주년 동학 전시를 준비하면서 했던 작품입니다. 저거는 이제 한복천으로 그 아까 무명천은 이른바 그 무명이라는 게 이름 없는 어떤 염색이 안 되어 있는 그 면천이라는 뜻도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름이 없는 어떤 우리 민중 어떻게 보면 잊혀지고 그 불려지지 않은 어떤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 무명천을 좀 썼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한복천들입니다. 누군가 입었던 그런 한복천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복천들을 가지고 동학의 어떤 정신을 조금 제가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제목이 조율이에요. 근데 이 조율이라는 제목은 그 한영애 가수의 그 노랫말이죠. 노래 제목이고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하늘님이라는 게 바로 동학의 하늘님이 아닐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학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어떤 일종의 어떤 종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학의 정신 일종의 정신은 그런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동학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좀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동학의 정신이라는 게 바로 우리 온 우주 생명들 이런 것들이 존엄하고 이것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동학의 정신이고 하늘님이라는 것도 대상화되어 있는 하늘님이 아니라 내 속에 바로 하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님이고 서로 이 모든 하늘님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동학의 정신이라고 저는 또 공부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박경원 선생님께서도 그 지금 이제 국가폭력에 의한 이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산에도 역시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었고 엄청난 많은 학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무명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앞에 작품들이 보면 얼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얼룩들은 부산에 이제 그 실제 학살이 된 곳을 산을 찾아가서 그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제 그 국민보도연맹 사건들이 좀 재조명되고 그 새로 유골들이 수습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연결되지 않고 저희가 갔을 때는 그 학살지의 어떤 표식이나 이런 것들 도저히 찾을 수 없이 그게 다 사라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음은 술이라도 한 잔 올려드리고 싶어서 찾아 헤맸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 인근이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만 듣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그 장소에 자라난 어떤 풀들, 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뜯어와서 그것들을 이제 염색을 해서 실제 이
자라난 풀꽃들이 바로 그분들 몸을 입고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염색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살의 부산에 지금 계신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사실 거의 몰라요. 근데 이곳뿐만이 아니고 부산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그런 학살들이 아까 일어났다고 하셨고, 역시 땅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부산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장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장된 사람들을 또 표현을 했습니다. 수장이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2명씩 발목에 큰 돌을 묶어서 이렇게 배에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수장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 돌덩이들과 여기는 직접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고 실제 우리 멸종위기종들의 새들, 나비들의 모습들을 바느질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깊은 바다 속에 그렇게 수장되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저렇게 날개가 있었다면 그렇게 날아서 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여기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의 그런 멸종위기종들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떤 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뭐 가족이 그저 대가 끊기거나 남아있는 가족들조차도 그런 연자제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비유를 해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작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2017년도에 서울의 이한열 기념관에 그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열사를 이야기하는 그 전시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가 하고 있던 어떤 이 바느질 작업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잇따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몰랐고 표현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제 스스로가 저의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깨닫게 됐던 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희 열사는 광주에 그 1991년도에 그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시면서 실제 이제 분신을 하셨던 그런 분이고, 이때 이제 제가 이 박승희 열사를 제가 표현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을 다녔었고 박승희 열사랑 비슷한 연배였고, 박승희 열사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나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됐고, 저도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신발 공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미식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3년 정도를 이제 노동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은 들어갔는데 결국은 3년 만에 나오게 되고, 아무것도 이제 뭐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자괴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미싱 작업, 바느질 작업이 이 박승희 열사가 꿈꾸었던 바로 오늘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앞은 이렇게 이제 그 민중들의 소망을 이제 담은 그런 작업으로 하고, 바로 뒷면이라고 하는 이 이면을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박승희 열사의 얼굴을 바느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승희 열사가 앞인 거죠. 우리는 그 이면 내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예. 박승희 열사 어머니도 그때 오픈식 때 오셨어요. 오창규 그 계승사업회 그 대표님도 오시고, 예. 지금 시간도 다 돼가고 저도 막 말문이 먹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어떤 일종의 좀 되돌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서 그냥 제가 그 전에 했던 그런 작업들 그냥 빨리빨리 조금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시멘트로 이제 우리 도시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그 비둘기들, 그래서 폐콘크리트들 실제 이제 그 고양이를 만들었을 때 이 길고양이들이 길에서 정말 이렇게 비바람을 맞고 살아가잖아요. 그것들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밖에서 비바람을 맞히고 이 변색을 시켰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더라고,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 아예 이제 그 오래된 그 재개발 지역에 그 폐 콘크리트들을 들고 와서 아예 이제 아예 이제 그 몸속에 집어넣고 그런 도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개농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 이렇게 사실 외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귀한 그런 재료들인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게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것들을 이제 그 실제 그 일생 자개농을 제작하고 만들고 수리하시는 장인분과 협업으로 해서 작업들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4.3매 전시 참여하면서 4.3매 연령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고의 귀한 재료들로 좀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책거리, 그러니까 책거리라는 게 보통 이제 선비들의 그런 남성 유학자 중심의 그런 그림이라면 좀 여성 유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다 찾아서 그 책 제목에 다 이제 넣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 부산에서 또 나름 다양한 그런 리서치나 그런 활동들에 또 제가 무슨 그걸로 이렇게 많이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오늘 오신 우리 이동근 선생님하고 지금 많은 작가들이 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지금 여전히 답사 매달 가고, 동근쌤은 거의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들어가고 계시고 그런 활동들 하고 있고, 역시 부산의 이기대라는 그런 절대 이런 그런 뭐 미술관 이런 게 들어서면 안 되는 그런 보존 구역인데 지금 퐁피드 분관 뭐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거의 지금 이런 저희가 이제 미술 행동도 하고 지금 10월 7일부터 작년 10월 7일부터 지금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지금 시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퐁피드 전시는 디지털 연대 전시관에 있어요. 아, 맞아요. 다음 박태규 선생님 토크하겠습니다. 우리 박태규 선생님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에 대한 연작 시리즈 되게 유명합니다. 그럼 박태규 선생님께 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태평화불꽃 박태규입니다. 예, 저는 앞에 주식회사 강주국장 미술부 출신이고 사단법인 강주환경공동연합 공동의장직을 했고 또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강주지회 전 회장이었고 지금 현재는 문산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운형 아트라는 이렇게 공간에서 대표 역할을 하고 지금은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에서 생태국장 역할을 하면서 무등의 아름다움과 무등의 아픔을 그림을 표현하고 싶어서 작업실 5년 전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저의 큰 작업실에서 큰 고민은 89년도에 민족해방운동사 걸개 그림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었고 이게 뭐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 청년의 시선은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작업실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했던 이 작업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미연이라는 미술패 연합 조직이 만들어낸 6월 항쟁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회를 진출하는 대학생 졸업생들이 7명이 모여서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이렇게 파욱전야라는 공동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강주 민민연이라는 조직은 사라졌는데 그 전에 강주 미술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공동 창작을 했던 그런 협업에서 진행했던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결혼해서 100주년 때 김일현, 박태규 우리들의 명절에서 동학 100주년 기념전에 노비 문서를 펴고 있는 동학 농민들의 모습을 그때 보냈습니다. 여기는 2015년에 강주국장에서 제가 영화 간판을 오랫동안 그렸었는데요. 지금 거기 누구 없소 그리고 여기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가상의 간판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강주국장 지금 100주년을 앞에 보고 있고 올해는 이제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주국장은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생존의 방법과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요. 큰 그림이라는 매력들을 저한테는 이렇게 안겨주셔서 강주국장은 지금도 제가 제 얼굴이고 제 애정 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민영화 간판학교 같이 운영을 하면서 83, 4, 5, 6까지 홍성담 선생님 주류에서 시민 판화교실이 있었습니다. 5를 알려내는 진실을 알려내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영감들 마지막 기수 때 제가 판화 강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영화 간판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없어 영화 간판의 이미지로 살려서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을 한국 영화 속 인물로 해서 강주국장 3층 로비에 있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그제 폭삭 소가수다에서 나왔던 그 미술실의 한 부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충섭이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 대학을 해야 전공이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여튼 홍보 영화와 상업 영화와 해외 영화 영역에서 많은 고민을 한 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저의 고민하고 맞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실제 영화 간판을 이렇게 계속 그려왔었고 이것은 이소선 어머니의 실제 영화를 필름 있는 영화죠. 그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는 상황입니다. 8명의 시민들과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영화 간판을 이렇게 걸어서 경주국장 미술실에 간판실에 걸었습니다. 제가 경주국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송환의 간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어떻게 뜻이 맞았는지 다큐 영화들을 우리 경주국장에서는 나름 역사적인 어떤 공간에 이런 소중한 작품들을 저와 같이 모색해서 간판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의 장규 할아버지의 어떤 삶을 다룬 이야기하고 도청 청년의 청년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우리 학교 아주 감동적인 그 다큐입니다. 그리고 5월 정신적 행방불명의 가상의 영화 간판을 몇 개 그리게 됩니다. 실제 한평 양민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바람나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제 딸 이름이 장운영인데 장운영 아트의 필름으로 해서 가상의 간판이죠. 실제 있지 않은 영화를 이렇게 바람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한평은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바로 옆집이 한날 한시에 제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군인 2명이 죽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을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주의 모종의 소월, 그리고 그대 우리 아픔 아는가, 풍경소리 이러한 것들 가상의 간판입니다. 실제 있지 않는 영화를 강주 탈출이라는 영화로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간판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지금 5.18 자유공원 헌병대 식당에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상으로 간판을 걸어서 같이 그때 비엔날레 때 집행유예라는 전시에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이건 몇 년 전에 그 경야라는 탐미협에서 주최하는 4.3미술제에 참여했던 이것도 이야기를 담은 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태 평화로 이야기해서 지금 불꽃을 작업을 좀 푹 빠져가지고 지금 불꽃만 열심히 그리는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펜화로 종이에 그렸던 펜화인데요. 이것은 아크릴로 한데요. 처음 이렇게 그 불꽃을 그리면서 너무 저의 어떤 삶과 또는 이어지는 제 작업되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 평화의 어떤 그 이야기를 불꽃으로 승화하고 싶은 저항의 어떤 그것, 그리고 항상 불만이라는 어떤 불만의 어떤 표현으로 그 불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계속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불꽃의 진상 규명이나 평화의 어떤 이야기들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없나요? 전에 했던 무슨 부동산과 주먹밥의 느낌이 나는 그 불꽃을 이렇게 심장의 어떤 표현처럼 이렇게 아주 얇은 천이에다가 아크릴로 하러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장의 불꽃, 진실의 밝히는 항장의 불꽃으로 최근에 작업했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이렇게 녹두의 파란색 눈을 이렇게 뒤에 살포시 안고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노동전에 출품했던 전태일 역사와 우리 강주의 어떤 한 부분을 표현해서 무등의 약품으로 이렇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면 불꽃으로 작업을 하면서 되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작업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나 계속해서 진행되는 지지한 이 여성의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이번에 그 완성을 하니라고 제가 저한테 스스로 대견하게 하면 도저히 완성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 불꽃과 생태 평화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어떤 이야기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생태와 평화라는 이야기로 그것을 어떻게 불꽃과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작업들을 완성해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더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하실 작가님은 제주도에서 오신 현유정 작가님이십니다. 현유정 작가님은 올 미술제에 불의 연대기라고 하는 연필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현유정 작가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5월 미술제 은하미술관에서 불의 연대기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 미술전에서 전시도 광장 5.18 민주광장에서도 전시하고 있는 현유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아까 방금 박대기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사실 이런 감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던 것들을 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들을수록 계속 지금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물리적인 불일 수도 있지만 되게 상징적인 불이기도 하고 어떤 심성 속의 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주도 사람이고 저희 지금 제가 존경해서 제 나이 때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는 작품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제가 이 청년 세대에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한 감흥이나 생각을 담은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 자리를 내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청년이라는 세대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어지기까지 저는 지금 탄라미술인협회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청년 사상정감이라는 프로젝트로 그 어떤 제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던 작년이 되게 저한테는 지각변동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불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속에 있는 불도 있지만 저는 저희 제주도 선미역 선생님들에 대한 그 찬사이자 좀 존경의 의미를 담는 불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불 같은 에너지를 선생님들한테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은암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불의 연대기는 사실 제가 청년 사삼정감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3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제주 서산미술제에서 조직위원회 분들과 탐문화미술인협회 선배님들이 7명의 청년 작가를 모집해 주셔서 제가 복을 받은 거죠. 감사히 작년 안에 제주도 안에 있는 서산유적지와 그리고 서산미술제를 30년째 이어오고 계시는 선배 작가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주만의 역사가 아닌 한반도에서의 전체적인 역사로 훑어서 이제 사상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현재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담았던 불의 연대기라는 작품이고, 사실 처음에 서산미술제에서 청년 서산정감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제 나이대의 동료 작가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했지만 사실 무관심하고 등한시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주제고 감히 건들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작가 친구들이 많고 저는 불안정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다루는 작업을 하기도 급급한데 어떤 제주의 역사를 알고 이런 것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안을 오늘 같이 와주신 박진희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어여삐 봐주시고 해서 어떤 그 복된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그때는 이 제안이 부담됐다기보다는 어떤 해야 할 2024년의 리스트 그냥 해야 될 리스트 중 하나로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2025년인 된 지금은 제가 그 기회를 걷어찼으면 후회도 못했겠지만
지금 어떤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말씀 안에서의 그 불같은 마음과 그리고 저한테 느껴졌던 그 에너지들이 제 인생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지금 선생님들을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삼정감 속에서 어쨌든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거는 예술 순례 안에의 이미지들이었는데 어쨌든 불의 연대기는 제가 생각했던 그 청년 사삼정감 속에서 어떤 기대를 갖지 않고 내가 사실 솔직히 요새 제가 주로 갖고 있는 감정은 부끄러움인데요. 즐겁게 계속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청년 사삼정감을 지내고 난 후에도 지금 불의 연대기는 제 어떤 선생님들과 이 역사에 대한 감흥을 담았을 뿐이지 역사적 사실을 공부해서 그거를 녹여낸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 사삼정감 속 예술 순례에서는 제가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걸 느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과 뭔가 막막함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순례에서도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사진에 어떤 편지 종이 같은 걸 태우는 이미지는 저희 사삼미술제 분들이 32년째에 아까 박경호 작가님 계속 말해주셨지만 평화공원에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추념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유족조차도 등한시하고 있는 송영이 꼴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 제를 지낼 때 그 영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사실 이거를 작업으로 해야지, 사실 저는 그렇게 목적성을 두고 어떤 걸 수집하고 있진 않아서 그냥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어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불의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저희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여기 온 게 막 사삼미술제를 대표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속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이런 유적지를 가거나 순례의 와중에 어떤 곳을 가게 되면 꼭 그 영령들과 그 혼들을 생각하는 길이는 의식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 제주 사삼에는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불로 불태워 없어진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무등이와시라는 곳에서 조농사를 해서 이제 저희 민예총과 그 탐협 선생님들이 농사를 지으셔서 제주를 만드시는데 그 제주와 저 향을 피우고 이런 행위들 안에서도 사실 불이 연결돼서 다 있는, 불이라는 것들이 계속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예술순례가 처음에 DMZ 천안에 있는 신학철 화백님 작업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구에 가서 이제 경상 코발트 광산, 그런 다음에 정읍으로 가서 동합, 그리고 광주 5.18, 그리고 마지막 제주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여순 항쟁, 여수, 이렇게 좀 빡빡한 일정을 거의 저희 4박 6일 동안 다녀왔었는데, 그 저희 이미지 상단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이미지는 동화 기념관 갔을 때 불타는 어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동아농민운동에 그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탐관오리의 집을 불태우는 장면의 그림들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딱 찍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바로 옆에 살기가 어리고 어떻게 치열하게 이 싸움을 이기고자 하는 저 농민들의 눈빛에서도 저는 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글이글 거리는 불의 이미지라든지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제 마음까지 뜨거워지는 어떤 것들이 계속 순례의 여정 그리고 사삼 정감을 통해서 계속 느꼈었는데, 그렇게 해서 5.18 기념관으로 가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다가 횃불 대행진이라는 사진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불이라는 게 되게 더 점점 그 여정 속에 저한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성남 선생님의 횃불 대행진 편화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제 머리와 마음을 쳤던 건
그 주먹밥을 만드는 가마솥 이미지를 보면서 사실 그것을 만드는 데서도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계속 연결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여수 넘어가는 사이에 지리산 실상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지리산 프로젝트라는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길래 찾아보다가 저 평화의 불이라는 시도 보게 돼서 나는 이번에 어떤 이 4.3 정감에 누군가 나한테 불을 보라고 말한 게 아니지만 계속 불을 보게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로 넘어가서 이 메모에는 계속 저희가 여수에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주철희 박사님을 모시고 계속 여수 안에서의 여순 항쟁 유적지를 돌아다녔는데요. 저는 많은 얘기를 들어서 소화하기 바빠서 메모장 계속 적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버스 안에서 이동하는 와중에 주철희 박사님이 어떤 되게 평화로운 여수 시내를 보면서 여기가 옛날에 불바다였어요 라고 이렇게 툭 내뱉으시는 말씀 속에서 불이 제가 지금은 어떤 이승과 저승과는 연결, 그리고 어떤 불이 항거하는 불, 되게 긍정적인 불도 봤지만 죽음의 불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4.3 역시 불로 없어진 잃어버린 마을도 불이라는 게 어떤 죽음의 소멸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은 되게 양가적인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생각이 되게 많았고, 저는 작업을 하기 앞서서 계속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라 계속 이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계속 반복해서 고민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돌아와서 어떤 요가를 하고 있는데 요가원은 선생님이 법화경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딱 세상은 온통 불타는 지각 같다 라는 말을 되게 멋있게 말해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사실 요가로 가랭이가 막 아프고 막 눈물이 흘릴 것 같은데 또 말을 듣는 순간 그치, 세상은 다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거겠지 하면서 근데 또 여기서 불을 말해주네 하면서 계속 불에 꽂혀 있어서 한동안 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작품을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4.3 미술제 앞선에 숙제를 끝낸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 표현하는 데에 시간을 되게 짧게 두어서 지금 작품적으로는 이미지가 되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까 앞서 박대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불은 지금 잠시 스쳐가는 저의 소재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한창 이 불을 그릴 때는 또 뉴스에서는 지리산 불이 안 꺼지고 막 그냥 되게 이 불의 연대기가 나한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끝내면서 제가 그 여정 속에 본 불들을 담기도 하지만 불의 원형적인 이미지라든지 어떤 소설 속이나 신화 속에서 쓰는 상징적인 이미지라든지, 사실 이거를 멋있다고 끌어온 게 아니고 그냥 여정 속에 그 심장을 파먹히던 독수리한테 파먹히던 프로테우스의 불, 약간 그런 불들은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이제 그 불에 대한 의미를 찾다 보면 또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절대자를 향한 저항의 불, 뭔가 되게 계속 저항, 불, 소멸,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저한테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포럼에서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여라는 걸 되게 계속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는 어눌하게 지금 어설프게 어떤 이 이미지를 계속 던져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미지 사이사이에는 그 여백 안에는 많은 역사와 어떤 생각의 여백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거를 꽉 채우지 않았고, 그걸 꽉 채우지 맞는 건지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맞는 건지도 지금은 사실 혼란스럽고, 어떤 이야기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느낀 걸 표현하는 게 맞을까라는 것도 제가 아직 연륜과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신화적 속의 은유적인 불이라든지 역사 속에 우리의 최초의 불은 어떻게 시작됐을까로 검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싯돌 원시인들이 부싯돌을 했을 때 그 돌들을 부딪히면서 나오는 불들을 정말 그것도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와 짐승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 뭔가 그렇게 계속 어떤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들을 연결했을 때 이 불들로 계속 연대해서 지금의 저에게 왔다고는 생각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들었고, 제가 이 전시를 4.3미술제부터 지금 5월 미술제까지 2달간 계속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 4.3미술제 왔던 분들에게 계속 저는 불의 연대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불 중에 어떤 불이 좋아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면 중간중간에 몇 이미지를 빠졌는데 희망의 불로 끝나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현재를 담고 있게 돼서 저희 응원봉의 불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불 같은 사람들의 손과 손이 맞닿아 이렇게 어떤 큰 불을 이뤄낸다라는 엔딩으로 끝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근데 저는 뭐 강조한다고 알람받고 끼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먹발을 만드는 옹기불을 만들었을 때 계속 양가적인 너무 극단적인 소멸과 죽음의 불, 어떤 생존을 위하고 희망을 위해 항거하는 불, 이렇게 되게 양가적인 저는 선과 악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을 연결해주는 되게 온기의 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과격한 타입이라, 그리고 저희 박진희 선생님도 저의 작품을 계속 봐주셔서 저는 되게 염세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이 앞전의 작품들은 차갑고 냉소적이고 제 이야기를, 제 감정과 제 경험의 이야기를 되게 부정적인 시선에서 어떻게든 그 작은 희망을 보려는 어떤 발악을 하는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번 작품은 따뜻함과 희망을 보이려고 했던 게 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을 저는 제 몸에 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어떤 에너지가 저한테 묻어서 제가 희망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온기의 불이 저는 가장 좋았고, 주먹밥을 만든 온기의 불을 계속 안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1시부터 6시가 다 돼가는데 집중력 정말 훌륭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토크해 주실 작가님은 우리 광주 미미협의 회장님이십니다. 네, 김영재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12시부터 와가지고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업 없이 아까 저 45점을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10분 동안에는 45점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저는 그림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림 이미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광주 민족미술인협회는 올해가 이제 37회 5월 미술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광주로 오셔서 방문하실 때 보면, 5월에 광주 가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광주 미술을 볼 수 있고 광주 예술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광주에서의 활동 범위나 반경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그리고 광주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어떤 진보 예술, 어떤 진보 미술 단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역차별적인 그런 어떤 처우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 이제 활동하면서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고 광주의 현실을 알고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 자체가 왜 우리는 그 어떤 따돌림의 대상으로밖에 치부하지 못하는가. 안 켜져요?
이상하다. 그런 상황이 이제 현재 직면해 있고, 올해 이제 더 45년 뜻깊은 건 뭐냐면, 정말 3년 전부터 이제 시립미술관과 소통하고 공유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들판에서 광야에서 부르짖다가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미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그 어떤 그 뭐랄까 큐레이팅 하시는 분들도 시립미술관의 임종영 학예실장님과 오늘 이제 토론해 주셨던 홍윤일 쌤 이외에는 광주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영철 쌤 오셨지만 오히려 신영철 쌤이 광주 미술을 더 정확히 알고 있고 광주 민중미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광주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불문율처럼 광주의 민중미술을 건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미술계 문화계에서 소외되고 도외시되는, 또 민중미술 하는 작가들도 민중미술을 했다라고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더 큰 어떤 문화판에서 어울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현재 그 판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열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네요. 계속 지금. 제가 어제도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만들었거든요. 마지막에 저장해놓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안타깝네. 거짓말 아닌데 왜 안 열리지? 계속 말하라고요? 네. 근데 아까 저는 이제 제 작품을 아까 보다 보니까 선생님 하신 말씀들이 어떤 류기쁨 쌤의 어떤 작품이나 우리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쌤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제 작품이 굉장히 맞닿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품 봐야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외모랑 제 작품이랑 완전 틀려요. 네. 나왔어요? 그거 아닌데 다른 분들 그 창을 내리면 열릴 수도 있어요. 제게 용량이 좀 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배고프실 텐데.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하겠습니다. 이병태 회장님 아까 소개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가시지 마시고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빨리 여기겠습니다. 네. 저의 이제 주 작품의 제목은 광장의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발원지가 광주 동구 금남로와 예전에 그 도청이라고 그 건물인데 제가 거기에 살고 있는 지가 제 화실이 그 근처에 있고 한 40여 년 되는데 제가 이제 오며 가며 그 현장을 기록하고 그날을 기억했던 광장의 모습들을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리. 안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 여기는 이제 리모컨 안 넘어가는데요.
저 빨간 건물이 예전에 이제 그 도청 마지막 그 1980년 5월 23일 시민군들이 계엄군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 도청 본관 건물입니다. 거기 앞에 은행나무의 모습인데요. 그 은행나무가 지금도 보면 이제 살아있긴 하지만 제가 어떤 상징을 좀 차용해서 붉은 색조와 초록색 어떤 대비를 극명하게 차이를 둬가지고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안 넘어가요? 네, 빨리빨리 넘겨보세요. 예, 이건 이제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렸던 그때 당시에 어떤 도청 앞에 은행나무라가 한가로웠던 그 어떤 광장의 모습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이제 붉은색적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쭉 넘어가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네, 쭉. 이거는 부엉이 바위 그 이전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항상 행사하고 광장 그 도청에서 모여서 시민들이 어떤 그 노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넘어가십시오. 이거 이제 부엉이 바위 그때 가가지고 봤었던 그날의 어떤 기억들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네. 그 계속 연장된 시리즈고, 네. 작품들이 다 커요. 200고 300고 해가지고. 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2007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전시했었던 작품인데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그 개공식에 오시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저희 전시장 오픈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이거 저는 몰랐는데 그날 전시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모시니까 전시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건으로 제가 그때 네이버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임종현 실장이 독백하시지만 저거 전시하고 저 전시장 없어졌습니다. 폐관됐습니다. 저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때 있었던 세월호를 그 추모하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요. 네, 팽목항, 예, 팽목항 모습이고, 네, 그 다음은 이제 4대강 사업에서 했던 모습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산과 들과 그 강들에 이게 지금 형상이 어떤 중의적인 이미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다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하고 들판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의 이미지를 그 어떤 민중의 피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먹고 자라는 어떤 피의 이미지를 산의 형상으로 보였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신혁철 선생님이 또 이걸 보고 민주공원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민주공원에서 전시했던 전시 광경입니다. 네, 네, 이것도 네. 비슷한 맥락이고요. 네. 네, 이거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번 그 탄핵 국면에서 아까 쌤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과거 현재를 살린다라는 한강의 말처럼 123일간의 어떤 탄핵 투쟁 속에서 여성들의 어떤 그 강인했던 그 모습들 또 탄핵공과 젊은이들의 함성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어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두 대통령과 또는 광장이라고 하는 광화문과 금남로와 또는 도청과 전국에서의 함성들을 걸개 형식으로 이번에 한번 시도해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광장과 관련한 어떤 시민들의 함성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화하고 구체화해서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를 더 심화시켜서 작업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신윤주 마무리할 시간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마저 해볼까요?